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 방송 난 알아야 난 선생님 입니다. 반가 이거 사야 되는데 반가 날이 더워갖고 반가 더워요. 제가 보통은 영상을 찍을 때 요즘은 저희 카페에서 찍는데 오늘은 주문하신 물건들 배송해야 돼갖고 하루 종일 배송해서 그쪽에서 테이프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갖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입구로 나왔더니 덥네요. 무지 덥네요. 저보다 훨씬 더우신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참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난 팔아요. 시간에 판매했던 제품 상품에 대해서 품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날이고 시작 전에 저희가 커뮤니티에다가 올렸었죠. 우리 저희 어떤 방송으로 저희가 채널이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었는데 어떤 컨셉이 더 바라는지 더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충분히 제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좀 더 깊이 자세하게 해달라는 분도 있고 또 역사 스토리까지 해달라는 분도 있고 또 그중에 많았던 게 이런 난 저런 난 코너에서 새로운 난들 또 이혼 농장이 멀기 때문에 못 오시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보고 싶다는 분들 많아서 참조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통기. 질문 중에서 여름에 많이 보냈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죠? 직접 오셔갖고 저와 같이 강의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초보자분들 이제 입문자분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갑자기 나는 보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면은 결론은 이제 여름철에는 가장 여름철이 더 위험해요. 겨울철보다.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환기입니다. 통기. 제가 볼 때 환기예요. 온도가 급속하게 올라가서 햇빛과 온도가 올라온 걸 에어컨까지 씌워주고 할 수 없지만 통풍이 되고 환기가 되면 문제는 안 생겨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너무 곰팡이에서 갑자기 한 번에 훅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을 말리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가집니다. 애초부터 분에 심을 때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심고 물을 주고 좀 자주 잘 말릴 수 있는 쪽으로 심었으면 오히려 그런 병이 좀 여름에 좀 덜 할 거고 그리고 또 품종에 따라서 잘 가는 품종, 잘 죽는 품종이 있고 아닌 품종도 있죠. 여하튼 간에 내 환경이 한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저는 생각할 때 내 집안이 그렇게 환경이 좋지 않고 열악하다 그러면 오히려 더더욱 화분을 좀 낮게 쓰고 아니면 뭐 부작이라든지 아니면은 통풍이 잘 되는 화분을 사용하시는 게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요. 약을 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물론 예방약을 치고 뭐 살균제를 그전 예방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산을 좀 높게 쳐서 좀 단단하게 키우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면 오히려 토분을 쓰든지 통풍이 잘 되게 심어서 키우시면 여름을 좀 쉽게 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빛이 너무 센 날이죠. 이건 너무너무 세도 세다 그런 날 어떻게 해요? 아예 빛을 좀 한낮에 좀 막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너무 막 습이 막 높고 막 곰팡이 막 쓸 것 같고 집안이 막 그러면 사실은 과산화수소수를 타서 물하고 희석을 해요. 뭐 5대1 정도 이렇게 희석을 해서 바닥에 싹 뿌려주면 그게 이제 증발하면서 더위도 식히고. 근데 저는 이 방법은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고요. 다른 분들의 영상이나 뭐 꼭 난이 아니더라도 그 소독하는 쪽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뿌리면 훨씬 좀 낮아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애초부터 분을 심을 때 한여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많이 죽었다 그러면 매년 많은 이 난을 키워. 너무 키우고 싶으면 매년 죽어. 그럼 그 난은 거기서 키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키웠는데 잘 보세요. 뭐가 죽어. 어떤 화분 형태로 심고 어떻게 심었느냐에서 그런 애들 잘 죽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피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벌버필름 크라시페스. 아주 독특한 벌버필름이죠. 벌버필름이 꽃이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대부분이 다. 잎은 뭐 거기서 비슷한데 조금씩 틀리죠. 벌브가 있고. 근데 이 크라시페스는 하여튼 꽃이 이렇게 독특합니다. 수많은 수백 개의 꽃이 이렇게 작은 요 정도, 검지 정도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형태고, 특별한 건 없고, 벌버필름은 아시죠? 반그늘 또는 그 이하로 키워야 되고, 건조한 것도 강하긴 하지만 약간 습한 것도 잘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리지 않게 키워도 문제 전혀 없는데, 애초부터 심을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높게 심으면 안 되겠죠. 낮게 심고 최대한 화분은 작게 심는 게 답이고요. 얘네들은 보통 동히말라야, 미얀마, 태국, 뭐 베트남 쪽으로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저희 농원에서 가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빼야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얘 봐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거. 보통은 이제 뿌리가 붙잖아요. 근데 얘는 뿌리 붙어 있는 모양이 내가 이렇게 띄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떨어져 하고 손으로 이렇게 안 떨어져 이런 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야, 떨어져야지. 떨어졌어요. 신기하네. 이렇게 잡고 있지, 뿌리가. 보시는 것처럼 바크로 되어 있고요. 스텝 이상 없고, 네,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뿌리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그냥 좀 더 계속 키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부작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토분으로 심으셔도 돼요. 토분이나 아니면 거리분으로 심는데, 이런 애들 심을 때 이렇게 높으면 안 돼요, 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낮아야 돼요. 최대한 낮은 화분 쓰는 게 좋습니다. 행잉으로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고. 그리고 이게 부작 안 했을 경우에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면 너 때문에 분을 높게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그 높은 분에서 이렇게 얹어 놓으면 되잖아요. 올려놓으면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2번은 에피덴드론이 두 개 지었어요. 이게 부작하고 2번이 이렇게 돼. 작은 분에 있는 거. 에피덴드론은 이게 딱 유일하게 그 남미 쪽에 파나마 쪽에만 자생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너는 주소해 보니까 그러자 그러던데요. 파나마 쪽에만. 왜 그러니 너는? 얘는 일단은 온도는 너무 추운 건 안 좋아요. 겨울에도 10도 이상 유지해 줘야 되고, 빛은 뭐 쎄도 잘 크고, 근데 빛이 세면 좀 빨개지더라고요. 추워도 좀 빨개지고. 그리고 반그늘 이하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잘 느려서 뭐 테라리움이나 이런 데서 할 때 테라리움 이렇게 있으면 뭐 나무 같은 거 놔뒀잖아요. 이렇게 놔둔 거 바위 있으면 그런 데 이렇게 붙여서 키워도 되게 이쁘죠.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게 되게 이쁘고. 부작은 그냥 받으신 대로 그대로 키우시면 돼요.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작은 내가 놀러 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사실 놀러 갈 때면 4, 5일 정도나 일주일 놀러 가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뭐 더 길게 간다 그러면 다른 화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애들은 이렇게 물통에다가 받아갖고 이렇게 물이 여기만 닿게 하면 쭉 올라가죠. 물 빨아서 올라가서 여행 갔다 오는 거 전혀 문제 없는 있을 수 있게 키울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재밌고 깜찍하고 독특한 그런 난이죠. 근데 뭐 얘는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커요. 문제 안 생깁니다. 대부분 이거 죽인 분들 별로 없어요. 얼려 죽인 분들은 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건조한 것도 되게 강하고 습에도 좀 강하고 그런 질긴 생명력을 가진 품종입니다. 그래서 키우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만약에 부작을 하게 되면 뽑아보면 이렇게 있죠. 부작하게 되면 이만큼 다 털어야 돼. 이만큼, 그죠? 거의 다 털고, 사실 얘는 수채 안 써도 돼요. 그냥
써도 조금만 쓰고 그냥 말아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뿌리는 네, 잘 내렸네요. 잘 키우셔갖고 부작이든 뭐 이렇게 해서 잘 키우셔서 예쁜 그림 만드면 좋겠습니다. 만드시면. 그리고 예, 프리스토마토 카파가 저희가 하고 탐펜시스인데 이거 갖고 저희 직원분들끼리 말이 많았어요. 저는 향을 잘 못 맡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직원분 중에서 저희 점장님께서 아주 향에 굉장히 민감하시고 향을 잘 아시면 제 코보다는 훨씬 더 좋은 코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근데 향이 되게 좋대요. 저는 근데 지금도 맛도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신 분들은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나중에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향이 어떤 향인지. 지금 또 안 나는데. 하여튼 저는 못 맡는데 난다 그러고 좋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하여튼 향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요게 지금 보면 저는 요런 사이즈를 이건 제가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꽃 차이를 보면 얘가 꽃이 이렇게 처지죠. 요건 딱 섰죠. 물론 건강한 거의 차이도 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뭐를 많이 닮았냐. 탐펜시스를 좀 많이 닮았으면은 이렇게 약간 처지고 같은 태어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태어나. 그래서 받으시면 이런 스타일로 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단단하게 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토분에 심었습니다. 그죠? 2년 전에 토분에 심어서 이렇게 이쁘게 자랐죠. 근데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느낌이 틀리죠. 이쁘네요, 확실히. 꽃도 쌍대로 나왔고 내년엔 더 많이 나오겠죠. 새순도 지금 여기 하나, 여기 또 나오고 낮은 분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고 부작 건조한 거 되게 강해요. 어차피 엔시클리아 계통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겨울에 추위는 너무 추우면 안 돼요. 10도 이상 유지해 주는 게 좋고 햇빛은 그늘에서 반그늘에서 반양지 사이 조금 더 해도 살긴 하나 이렇게 노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반그늘에서 이렇게 키우시고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중요한 건 이거죠. 받으신 거는 이걸 받는 게 아니라 얘를 받으니까 뽑아볼게요. 뽑아봤더니 피트머스로 심어져 있네요. 이거는 제가 이때 피트머스였나? 네. 피트머스 심었는데 피트머스로 심은 대로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는 관엽들도 피트머스 많이 쓰고 하는데 피트머스가 비료기도 있고 성장도 되게 좋긴 하는데 이게 한 말르면 다시 한 바싹 마른 물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요거 잘 살살 다 털어서 수태로 감아서 요게 지금 한 8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화분 손가락 하나 더 양쪽 더 집어넣으면 8에 1.5, 1.5, 3, 11cm에서 12cm 정도 토분으로 심어주면 높으면 안 돼요. 착생이니까 납작하고 낮은 화분. 만약에 토분인데 이런 토분으로 심는다 그러면 좀 낮게 심는 게 좋죠. 그죠? 왜 향을 난 못 맡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놈의 코. 아주 예민한 향이 있잖아요. 강하지 못한 향은 제가 잘 못 맡긴 한데 그래도 웬만큼 다 맡는데 하여튼 향이 있습니다.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시아이. 로시아이가 이게 진짜 난 로시아이 하면서 저는 이렇게 심었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제가 뽑아 볼게요. 너무 말랐다. 바삭바삭 말랐네. 네. 이것도 수태 제거 안 해도 되겠어요. 그냥 토분으로 조금 요만한 토분. 근데 너무 가벼운 플라스틱 분은 얘가 쓰러져요, 이렇게. 부작도 괜찮고. 그래서 그대로 옮기실 때 여기 수태만 여기다 덧대서 그냥 심으시면 되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러시아이 또는 로지아이라고 하죠. 이런 품종은 굉장히 고급종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예전에 워커리나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꽃이 가까이서 보면 펄르들하고 굉장히 이게 스트라이プ많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이쁘죠. 선이 이뻐서 부작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키우셔도 되고, 햇빛은 얘는 반그늘보다는 좀 강한 게 좋아요. 반양지 정도에서 키우시고, 추위에는 약합니다. 같은 왜 덴드로비움인데 추위 약해? 하지만 틀리죠. 일반 덴드로비움은 옆구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긴게아늄이나 노빌 타입이 아니라 틀려요. 그런 덴드로비움. 덴드로비움이라고 추위에 무조건 다 강한 거 아닙니다. 특히 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얘도 10도에서 12도 정도는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그리고 여름철에는 빛은 반양지 정도. 반 그늘도 잘 큽니다. 근데 반양지 정도 하고, 꽃은 딱 시기 없는 것 같아요. 연중 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피고 여기 올라오죠. 마트에서 여기 올라오고 여기 피고, 얘도 여기 보면 여기 올라오고 여기 볼록 튀어나죠. 이건 이런 거는 분인데 이 부작이에서 내려올 때 자연스럽게 선이 내려올 때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제가 덴드로비움 로시 아이인데 로지 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걸 로에시 또는 라웨시라고 했어요. 근데 발음 때문에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는 AOS 기반, 저도 발음이 되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잘 읽지도 못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저는 뜨레주르 있잖아요.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뜨레주르가 뭐죠? 발음으로 보면 뚜레스, 브레스 뭐 이렇게 뜻하는 거 있잖아요. 발음대로. 그렇듯이 영어 발음이 라는 게 딱 정답은 없지만, 근데 이제 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라틴어 계열이냐 아니면 불어 계열이냐 독어 계열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지는데, 저희는 재치 있으면 기반을 잡을 때 AOS 기반으로 잡고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두려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워커리아나 워커리아나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워커라는 분이 있었어요. 워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니까 워커리아나라고 저는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스펠링이죠. 여기 나는 라벨에 나는 영명이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 토대로 발음할 때는 조금씩은 틀리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발음 때문에 헷갈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도 헷갈렸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정확한 발음을 아니라 영어식 발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저래도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니까 좀 헷갈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팔레놉시스 있잖아요. 호접란. 사실 팔레놉시스라는 단어도 모르는 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호접란인데, 그거를 저희는 페일레놉시스라고, 표기는 페일레놉시스인데 발음하면 팔레놉시스 두 개 다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외국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팔레놉시스 이왕이면, 그죠? 외국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 킹기아남 외국에 나가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잖아. 킹게이넘 아니면 킹게이넘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데, 킹기아난이라고 지금 아니라 킹기아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통용되니까 그렇게 쓰셔도 괜찮은데, 저희는 이연난농에서 그냥 기준을 잡아간다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라웨시도 로시아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제가 라웨시라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아직 보니까 로시아이 또는 로지아이라고 발음하기 좋고, 이것도 아마 이게 아마 이것도 사람 이름일 거예요. 로지라는 분.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틀렸다면 댓글 좀 달려주세요. 하여튼 발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저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빠꾸가 뭐죠? 백이라는 뜻에서, 백을 일본 분들이 발음이 좀,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발음을 할 때 그래도 영어식 발음을, 그래서 혀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자체가, 일본은 그 일본식 언어를 하다 보면 발음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빠꾸가 됐고, 우리 보통 뭐 아스케끼 있잖아. 아스케끼가 아이스 케이크를 외국에서 일본에서 발을 때 아스케끼라고 했잖아요. 또 뭐 있죠? TV는 뭐죠? 텔레비전 이건 괜찮은데 텔레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온난농원에서는 외국에서 통용되고 그럴 수 있도록 AOS 기준의 발음을 갖고 하니,
이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말씀하시고, 헷갈린다, 우리 때문에 헷갈린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발음으로 저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음 갖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하여튼 최대한 국제 기준에 따라서 발음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제가 비밀인데요. 7살 때까지 쌀 발음을 못했어요. 쌀 하면 뭐 쌀, 딸. 그래서 맨날 딸 주세요. 딸 주세요였어요. 진짜로. 발음이, 지금도 제가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약간 노력은 많이 했는데 좀 세잖아요. 그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기준점이 있다는 거. 기준점에 맞춰서 하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니발 퀴즈. 카니발 퀴즈가, 제가, 카니발 퀴즈가 왜 이렇게 멀리 갔을까? 볼게요. 원래 제자리에서 바꿔서 나오니까 헷갈리네요. 카니발 퀴즈가 이렇게 큰 거하고 작은 게 있었어요. 작은 거는 작은 거 큰 거 두 개 다 분갈이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순이 막 나올 시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올 시기입니다. 이게 뿌리가 꽉 절어 있어요. 저는 뭐 과감하게 분갈이 하시는 것도 찬성. 근데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죠? 새순하고 여름 지날 때까지 그냥 꼭 보시고, 분갈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이제 분주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을 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뽑아서, 제가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맨날 뽑아서 덧대서 하세요. 그러면 해도 돼.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뿌리가 많이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데, 재배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럼 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올라와서 곧 올라오면 꽃대를 물고 할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이런 토분에다가 넣어놓으면 뿌리가 붙겠죠. 이렇게 붙어서 그냥 키우시고, 그 이후에 꽃 진 다음에 뿌리 정리하고 해서 다시 분갈이 해주시면 좋고, 부작도 되게 이뻐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죠. 부는 크면 100회 무익이다. 부는 요 정도. 조금만 더 크면 되고, 이거 다시 여기서 계속 키워도 어느 정도까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꽃이 지금 나올 시기가 이제 수순 나와서 좀 뿌리가 너무 많이 나온 게 많아서 죽진 않지만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서 키우면 되고, 이렇게 빼죽한 애 있죠. 이렇게 좀 있으면 나오지만 지미니 크리켓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빛이 좀 세도 돼요. 그죠? 이런 건 빛이 좀 세도 되고, 그래야지 더 단단하게 그 꽃이 더 잘 나오는. 카니발 퀴즈 했고, 카니발 퀴즈는 개화는 보통 저는 보니까 요때쯤에서 여름 나면서 꽃이 좀 주로 피는 것 같아요. 향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브라사볼라 특유의 향하고 섞여서 약간의 달콤함이 있는 그런 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알로아 슈퍼. 저희가 꽃이 있는 상태로 나가서 좋다. 근데 이게 펴서 나가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꽃 있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꽃은 내가 폈을 때가 진짜 꽃이다. 그리고 몽어리도 있고 좀 더 어린 몽어리 있어요. 그래서 간신히 13개 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꽃 없는 걸로 해서 그래도 원하면 이제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받고 꽂히고, 만약에 이런 상태면 꽂히면 분갈이 무조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몽어리 있는 거는 꽃 펴서 질 때까지 건들지 마시고, 그것도 몽어리는. 그리고 분갈이 할 때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한 몇 cm군요. 한 8cm, 9에서 1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2cm 정도에서, 이 정도 12cm에서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알로아캐시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요즘 카틸리아는 총체 조심해야죠. 총체만 조심하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뽑으면 제가 뿌리 너무 많아서 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뿌리가 우두둑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뿌리를 많이 뽑아서 분갈이 할 때는 하는 시기에 할 때는 물에 충분히 담궜다가 뿌리가 야들야들해지게 만들어서 띄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 너무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분갈이할 때 문제되면 좀 잘라주세요. 괜찮습니다. 꽃이 진 이후에는요. 알로하 케이스. 알로하 케이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카틀리아 싱잉, 죄송합니다. 알로하 케이스라는 품종이 있어서 헷갈렸어요. 싱잉 알로하 슈퍼. 고요. 그 다음이, 카틀리아 요란 그리노스. 요란도 이쁘죠? 요란 정말 이뻐요. 요란 같은 경우는 지금 꽃대도 없고, 지금 꽃집이 있지만 필전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이렇게, 뿌리가 막 너덜너덜, 이게 좀 얘는 나와 있지만, 너덜너덜하게 나와 있고 막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건 바로 분갈이 해도 돼요. 이렇게 눌러 빼볼게요. 가정에서 나는 받으면은 일일이 한번 빼보는 것도 좋긴 해요. 이렇게 살짝 빼서 상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온단이라고 무조건 뿌리가 좋고 잘 크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라고 다 그러진 않잖아요. 확인하면 확인차. 살짝 눌러서 뽑습니다. 이렇게 살짝 보고, 오, 바크 있고, 뿌리 싱싱하고, 그죠? 싱싱해요. 바로 분갈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바로 분갈이. 그럴 때, 이거 바크 안 떼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얘는 물 이렇게 칙칙 뿌려갖고 이렇게 살짝 내리면 내려가요. 그리고 꺾여도 된다 그랬죠? 제가 한번 꺾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딱 꺾였죠?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넣으셔도 되고. 수태 갈지 말고 뿌리 다 이상 없으니까 요거 요란 구입하신 분들은 여기다 수태만 이렇게 대서 넣어서 키우시는 게 좋고, 이때 분갈이가 토분이 더 좋냐 플라스틱이 더 좋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낮고 작은 분이 낫다 그랬는데, 내가 물 관리를 진짜 어렵다 그런 분들일수록 작은 화분에다 키우고 물을 빨리 마르고 다 떠주고, 잘 마르게 떠주고 잘 마르게 해서 떠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래도 토분 플라스틱이 더 좋아 그러면 플라스틱을 심을 때는 그만큼 물이 덜 마를 거 아니에요. 그죠? 덜 마르니까 그거 유념해서 하는데, 분이 이렇게 높고 뭐 이런 데 안 돼요. 예? 카텔리아는요, 대부분이 실패 보신 분들은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잖아요. 분 크고, 그죠? 흙에 심고, 그다음에 뭐 밑에 습한 거 있잖아요. 난석 같은 거 깔지 말아요. 난석 깔고. 이제 그러니까 습해서 죽는 거예요. 요란도 참 이쁜 꽃이, 정말 이쁜 꽃이죠. 아주 시원시원하고 이쁜 꽃인데. 그 다음에 지미니 크리켓. 지미니 크리켓은 별도로 말씀드릴 거 없어요. 그냥 브라우사블라 계통이고, 지금 이렇게 분촉을 했던 상태에서 이쪽은 건들거려요. 이쪽은 분촉을 했으니까 여기 뿌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뿌리가 쭉 있죠. 이렇게. 그 어떻게 해요? 이거 받으셔서 부작하시는 분은 뽑아서 부작하시면 되는데, 키우시는 분은 이대로 그냥 키우세요. 지미니 크리켓 같은 계통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수업을 하고 어제하고 또 계속 강의했더니 목이 갑자기 잠기네요. 이런 거는 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바깥으로 그냥 계속 나와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냥 계속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걸어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걸어서 키우기 쉽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받침 있죠. 쟁반 같은 거 받침에다 이렇게 놔두고 키우세요. 뿌리 내려서 쟁반 받침을 막 붙게 그대로 움직이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됐으면 전 거는 걸로 좋고, 여기서 3년 4년 정도 키워도 돼요. 전혀 문제죠. 통기성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신에 요런 스타일들도 있죠. 아까 좀 전에도 있었고, 그런 난들은 될 수 있으면 물을 주고 빨리 말라야 돼요. 카틀리아가 요즘 얘는 더 그래요. 자주 주는 게 훨씬 더 나는 그런 품종이에요. 요거 키우면은 꽃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순 잘 나와서 꽃 볼 때 그 상큼한 막고 기분 좋아. 이게 난을 키우는 것 중에 그런 거 매력이 있잖아요. 기다리다가 도대체 어떤 향일까? 방송에서는 이런 향이랬는데, 책에서는 이런 향이랬는데, 도대체 뭘까 하다 딱 맡았을 때 아주 매력적인 향을 갖고 있는 거고, 카틀리아는 그죠? 하도 매번 방송하니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그 전 영상 보셔도 되고요. 이런 애죠. 도이아나. 도이아나가 다이아나, 도이아나, 카틀리아나. 얘가 고향이 어디더라? 콜롬보인가? 남미 쪽인데 코스타리카 거예요. 아마 코스타리카. 제가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있어요. 코스타리카. 아니네. 다이아나가 여기 있다. 도이아나, 다이아나. 뭐. 이 품종은 이렇게 뿌리 막 심어서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니까 이건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년까지 이대로 키우셨으면 좋고, 어차피 꽃은 내년에 못 봐요. 내후년에 봐야 되고, 저도 못 봤습니다. 일반 거 봤는데 3N은 못 봤어요. 3N이 좀 더 크더라고요. 뭐 얘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프라그란 레몬 소프 스파이시 모기 바닐라 이런 향이 난대요. 도대체 무슨 향을 얘기하는 거야? 독특하고 되게 좋은데 특이한 향이라 그러더라고요. 레몬향, 비누향, 스파이시한 향, 바닐라 향을 섞었나? 이렇게? 안 맡아봐서 몰라요. 근데 하여튼 향이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되고, 꽃이 굉장히 화려하죠. 독특하게 화려합니다. 모기가 또 오면, 제가 모기한테 웬만하면 이렇게 기부하는데 작년에 말라리아 걸려갖고 고생을 워낙 많이 해서, 물론 농장에서 물린 건 아니지만 강화도 갔다가 살다 그렇게 아픈 적 처음이었어요. 다시는 코로나도 걸렸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라리아. 어우, 잠깐만. 그래서 모기만 보면 참 말라리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죠. 장소가 바뀌었더니 어수선하기도 하고 모기도 나타나고 덥기도 하고. 이해해 주세요. 얘는 제가 이거 하다 말았잖아. 이거 그냥 이대로 건들지 말고 그냥 키우세요. 그죠? 요때 잘 키워야 돼요. 튼튼하게. 내년까지 계속 그냥 키우세요. 건들지 마시고. 나는 여기서는 우리 집 너무 많이 안 말라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분에서 못 키워. 이런 분들은 빼서 요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토분으로 옮기시고 내년까지 안 건들고 계속 키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분갈이 하세요. 그럼 내후년에 꽃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저도 몇 개 키우고 있으니까 똑같이 따라해서 내후년에 다 같이 구입하시면 꽃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비아타가 두 종류였죠. 얘하고 투블라하고, 이게 두 개 다 국내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라비아타죠.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뿌리가 막 돌고 있어요. 들어와서 볼까요? 돌고 있는 애도 있고 돈 애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직까지 뿌리가 많이 돌진 않았네요. 살짝. 빼면 안 되겠다. 빼면 안 되겠어. 막 돌고 있어갖고. 여기서부터 가을까지 키우세요. 그럼 생각보다 곧 뿌리 확 내리고 자랄 때 잘 자랄 겁니다. 자라고 나서 뿌리가 이렇게 돌면 꽉 찰 거 아니야. 그거 내로 빼서 가을에 몇 월 달이야? 가을날 여름 지나서면 되겠다. 9월 초쯤에 그냥 쏙 뽑아서 조금 더 큰 분으로 그냥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화 전까지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이렇게 수입 들어와서 지금 한 2달 됐죠, 이게. 2달 돼서 이제 거의 뿌리가 내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미 위험한 시기는 다 넘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 들어와서 이런 친구들이 잘못하면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 안 하잖아요. 한두 달 꼭 지켜보고 하는데, 이제 안정권에 들어서 전혀 문제 없고, 여기처럼 이렇게 먹어서 자른 부위 있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어차피 나중에 컸을 때 얘는 별 의미가 없어지고, 뒤촉이 자랐을 때 이쁘니까 하고. 이거 저도 이게 라비아타를 저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 새끼통이 대만에도 거의 없어요. 다 브라질에만 있어서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거를 갖고 오셔서 저도 정말 기대가 돼요. 꽃이
정말 기대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 택배 차량이 와갖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쿵쿵쿵 거릴 수 있으니까 오늘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이해해달라는 게 많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리 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택배회사니까. 라비아타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 못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 어려서 걱정돼서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따로 별도로 얘네들 키워서 단가는 올라가겠지만 키워서 좀 더 튼튼하게 해서 내년 봄이나 가을에 또 판매할 예정이니까 이번에 구입 못하신 분들은 그때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레아나는 다 나가서 지금 제가 샘플이 없네요. 제가 토분 있죠. 워크레아 토분을 심었어요. 심어서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키우세요. 그거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키우세요. 뿌리하고 멀쩡하고 확인하고 제가 직접 분갈이해서 보내드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아마 개화할 때까지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순이 한 이 정도 올라갔죠. 한 이 정도 되나? 올라가고 통통하게 굴러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하다가 이걸 빠먹은 것 같아요. 다이나라 참 블루. 그죠? 이건 제가 꼭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게 수량이 적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마지막 수량이라서. 근데 방송 보시면서, 야, 너는 2개 있는데 왜 없다 그러잖아. 근데 이거는 제가 하나 키우는 거고, 이건 제가 그 공동신기 아시죠? 그러니까 소엽풍란은 대엽하고 틀려요. 틀립니다. 얘는 도이나라 참 블루스타인데 네오피네테 팔카타가 소엽풍란이죠. 우리나라 소엽풍란. 여기 많은데 그런 샘플 갖고 왔네. 그 소엽풍란하고 향 정말 좋죠. 하고 바스코슬레스라는 하고 탐연해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 2개를 크로싱해서 했는데 소엽풍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성격은. 하는데 토분을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키우셔도 되고 부작으로 키우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나중에 분갈이 할 때 보면, 저는 한 요런 스타일로 키웠을 때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도 키우죠. 보통 얘 빼고 이렇게 공동식기, 이거 흉내만 낸 건데 공동식기가 뭐냐면 안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거 처음 판매할 때 2년 전인가 그때가요? 기억이 안 나지? 네, 요만할 때, 어렸을 때 그때 구매하신 분 많을 거예요. 그때 요거 구매할 때 요만한 거 딱. 그죠? 야, 뭐야? 요만한 거 할 때 그때 심은 거예요. 그때 공동 심기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화분을 엎고 키워서 넣었는데 잘 자랐어요. 생각보다 잘 자랐고, 이런 걸 공동 심기라고 하죠. 흉내내만 낸 건데, 근데 제가 그냥 마침 분이 없어서 이렇게 동양남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심었죠. 근데 이걸 심을 때 여기다 쓸 때 꽉 채워갖고 이렇게 심진 않잖아요. 그죠? 안쪽에 진짜 뿌리 다 썩고 그랬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던 거는 좀 높은 걸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가 이게 다 내려와요. 이렇게. 얘는 근데 신기한 게, 너는 왜, 야, 뿌리가 내려오다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얘가 싫은가? 소재가? 어떻게 뿌리가 내려와서 하나도 안 붙고 공중에 다 떠 있을 수 있죠, 얘? 정말 이거 보통은 오면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붙고, 여기도 보면 내려오다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서 붙었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소재가 안 좋아서 얘네들이 피해 다니나? 진짜 희한하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 너는 이렇게 와서 얘가 당연히 일로는 못 들어갔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붙어서 이렇게 늘어서 붙어야지 멋도 나는데 이렇게 나갈 수 있지. 하여튼 불가사리래요. 불가사의한 하네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마크로필름. 이거 마크로필름 구입하신 분들 잘하셨어요. 멋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피우면 이쁘고. 요것도 좀 뽑아볼게요. 그냥 자, 이원 농장 물건이 좋다. 다도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농장마다 잘 키우는 게 있는데 못 키우는 게 있는데, 이원난농원은 다양한 거를 많이 키워야 되고 하나를 중점적으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중점적으로 많이 키우는 농장보다는 잘 키울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 농원에서는 너무 비료를 많이 주고 너무너무 잘 키워놓으면
잘 키웠을 때 가정에 가서 좋지 않습니다. 비료는 저희는 적당 최소한만 쓰고 키우는 농원이에요. 그래서 이온농장 물건만 좋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사면, 자, 물건이 해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 분들은 알코올솜 묻혀갖고 다 닦아주면, 일차적으로 알코올솜으로 앞뒤 다 닦아주면 잎에 있는 웬만한 벌레는 다 떠나져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런 잎이 다 이쁘면 모르는데 잎이 약간 요렇게 병든 거 이렇게 있잖아.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아예 없으면 좋은데, 저희는 웬만하면 선별해서 없게 가긴 하는데, 이런 거는 지켜봤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받는 병이 움직여. 그럼 문제 되는 거죠. 그러면 잘라주면 돼. 얘만 잘라주고. 이런 거. 이거 점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또 유심히 살펴보셨다가, 탄저가 생겼다 멈춘 거예요. 요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다 약 발라줘도 되고, 이거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네요. 근데, 예. 여기만 이렇게 따져도 되고요, 이렇게. 가정에서 키우면 훨씬 더 이쁘게 키울 거예요, 제가 키운 것보다. 자, 한번 볼게요. 저도 이건 한 번도 안 빼봐갖고. 어우, 어자자자. 뿌리 아주 좋죠. 그래서 식물을 구입하실 때 저는 이렇게 밥이 많다 그래서 막 많은 것보다 밥이 벌브가 하나 있더라도 제대로 퉁실하게 난 애가 좋고, 특별히 병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았을 때 무조건 뽑아보는 건 좋아요. 식물을 샀을 때 살짝 뽑아봐요. 뽑아서 봤는데 뿌리 멀쩡해, 자라는데 멀쩡해, 분만 작어 그러면은 그냥 넣어놓고 키워도 되고, 작은데 분이 너무 작어 그러면 수태를 더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를 판단을 잘해서, 첫 번째, 수태가 멀쩡하고 뿌리가 멀쩡하다면 그대로 쓰시고, 여기다가 수태만 더 감싸서 심으시고, 뿌리도 멀쩡하고 다 좋은데 식재가 오래돼 갖고 부스러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뿌리가 더 썩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수태만 다 갈아 끼고 수태 갈아 끼워서 새로 심으시는 거고, 딱 봤는데 뿌리도 엉망이고 바크도 엉망이 아니죠. 식재도 다 엉망이면 그런 경우에는 가감하게 다 잘라서 뿌리를 내리고 심으셔야 되죠. 근데 마크로필름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전혀 뿌리가 문제 없으니까 여기서 키워서 심는데, 저는 요거는 부작도 이뻐요. 이것도 등치는 크지만 부작이 이쁘고요. 저는 요 정도 사이즈 분. 요거는 보니까 촉이 하나, 둘, 세 개나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큰 분. 이거는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두 개면 이쪽으로 했을 때 4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자, 두 개면 이쪽으로 해서 4개예요. 이 정도 화분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4개가 이렇게 큰 4개 아니에요. 두 개면은 요 정도 화분이죠. 딱 요 정도 화분. 여기다가 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크로필름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기니아 이쪽에 자생을 해요. 그래서 추위에, 이런 게 덴드로비움이니까 얘도 추위에 강할 거라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추위에 좀 약한 품종이에요. 10도, 12도 이상 유지해줘야 돼. 카틸리아 정도 유지하시면 되고. 그리고 빛은 떼학볕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얘는. 일반 여느 덴드로비움보다는 빛이 좀 약합니다. 조금 약하고요. 겨울철에도 최소 10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 팔아요 제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정신없게 해갖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정신없고 모기 잡고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네, 하여튼 제 나름대로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